네, 첫 번째 주제로는 충남 무거주화 마을 실태 및 정책 방안 도출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주화라는 단어부터 잠깐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농촌 마을이라는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 소멸은 이야기하지만 농촌 소멸에 대해서 심각성이 현재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그 시작부터 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제일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농촌에는 일반 마을이라는 것이 있고 그중에서 기존에는 2014년도부터 한 개의 마을이라고 연구가 진행이 되어졌으며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가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성공한 사례는 굉장히 좀 미흡하고 점점 마을이 소멸될 그런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농촌 마을에 대한 소멸 위기에 관련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 붕괴, 정책 사각지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한 대응 방안을 내는 것입니다. 왜 무거주화 마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마을에 있는 그리고 도시에 있는 빈집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마을이 비는 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할까? 여기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마을에서는 외국에 있는 이단 종교가 마을을 잠식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론에서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 같고 그것을 행정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대응을 해서 그 외부에서 오는 이단 종교가 마을을 잠식하는 것을 막아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비어진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혐오시설에 관련한 그리고 공장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마을을 이제 잠식하게 될 건데 이것에 관련해서 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빈집이 아니라 마을에 관련한 빈 것을 고민을 하자라는 연구를 이제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먼저 무거주화라는 부분의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기존에 한계마을이라는 것은 고령화, 인구 과소 이러한 마을에서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졌지만 한계의 마을을 좀 더 구분을 한다면 마을의 쇠퇴기, 그 다음에 한계기, 마을의 소멸기, 소멸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농간의 그다음에 그 자원을 그대로 보존하는 자원 관리기 이런 형태로서 구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어져 있는 부분은 한계 마을이긴 하지만 이것에 관련한 정책도 지금 현재 없으며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자원을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거주라는 것과 무거주화라는 것 잠깐 용어를 구분하게 되면요. 무거주는 사람이 영입니다. 아예 없는. 근데 무거주화라는 것은 수렴해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거주 마을과 인구 0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마을, 즉 공동체가 상실이 되어지고 동태적인 상태긴 하지만 인구수가 작고 물리적인 시설 및 정책에서 소외된 마을을 무거주화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연구의 이제 국내외 정책으로는요. 그 무거주화 관련 연구 살펴봤고 소멸 과소화 그리고 데이터 행정리 데이터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봐서 어떤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대응 방안이 기존에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본 화면은요. 기존에 충남에서 했던 연구입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구축한 시점 그리고 조사를 2013년부터 시작해서 했던 시점, 그리고 연구를 했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정책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본 연구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한계마을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연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질 않아서 본 연구 사실 최종 연심이 끝난 이후에 충청남도가 본 연구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본 연구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을 소멸에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들로서 정책이 추진되어졌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특히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 사례에서는 어떠한 정책이 대응 방안으로 나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은 조사 기록 그리고 빈집에 관련한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이동에 관련한 연구가 메인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충청남도의 행정리 마을을 살펴보게 되면요.
행정리가 지금 현재 4,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10년 전보다 한 500여 개가 좀 늘어났고요. 인구 50명 이하를 살펴보게 되면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약 2배가 증가가 50명 이하 행정리가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과소마을은 좀 특이하게 20명 이하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30명 이하 행정리 수를 보게 되면 2014년도에는 33개의 마을이 있다가 이제는 52개, 뭐 50여 개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10년 후가 되면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빨간색 박스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19년에 저희 이제 한 500개였다가 2024년에 1,600개로서 과소고령, 고령 50% 이상 마을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한개 마을이라고 이야기하는 50명 이하 그리고 고령자 50% 이상 마을을 보게 되면 50개였다가 4배가 늘어난 200개로 지금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소외를 시키고 고민하지 않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좀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는 무거주화 마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선정을 했냐면요. 일단 인구가 좀 작아야 돼요. 그리고 고령화도 같이 진행이 된 마을이어야 되고 10년 동안 인구가 감소되어지는 마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1, 2, 3단계를 통해서 마을을 도출을 했고요. 도출된 마을은 45개인데 이 중에서 한 6개 정도는 개발행위, 즉 아파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간 이런 마을들도 있어서 제가 조사한 마을은 35개 정도 마을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한 5개 정도는요, 심층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마을이라고 하면 행정리 이장님이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에는 인구가 3명이 살고 있는데 이장님이 계세요. 그런데도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실제 건조는 3명인데요. 주민등록상은 5명이 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20명 정도 살고 있는 마을들인데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붕괴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여금 마을을 보게 되면 공동체가 좋아요. 마을 기분도 많습니다. 근데 경관이 열악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천군 마을을 보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럴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을 서천군 두 번째 마을을 보게 되면 다 독거노인이에요. 2집만 빼놓고 다 독거노인이어서 이장님의 걱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교면 같은 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인구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단독적으로 마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옆 마을하고 함께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기능적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능적 통합이 일어난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진 보시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마을이에요. 이게 하나의 마을, 새 집 살고 있는 게 끝이고요.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굉장히 분산되어져 있어서 서비스나 혜택을 받기가 참 어려운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5개에 대해서 정주 여건, 공동체, 경제 일자리, 자원 경관 이 부분을 인터뷰를 해서 살펴봤고요. 이것에 따라 제가 한 3단계로 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단계, 위험한 단계, 그리고 보통인 단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심각한 단계는 공동체도 붕괴되고 인구도 없는 이런 마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계적으로 철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위험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공동체가 있기는 있지만 좀 약화되어져 있는 부분 공동체를 살리기만 한다면 좀 더 마을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마을이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구분한 마을 세 번째는 보통인 마을 같은 경우는 좀 지속 공동체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좀 더 일반 마을로 들어가기 용이한 마을이 있지 않을까 이런 3단계로 마을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이외에 마을 실태조사를 전수를 한번 해봤어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인구 부분부터 시작해 생활 서비스, 자원 다양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그 부분과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농촌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럼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련한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가 도출을 했습니다. 대응 방안의 5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서 특히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거주화 마을에 대해서 진단, 관리 체계에 관련한 부분, 두 번째는 생활 기반 서비스와 이동권을 확보하자라는 부분, 세 번째는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주도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네 번째는 제도적인 통합과 기반 조성, 그리고 농촌 공간에 관련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강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리에 관련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전하고 충청남도가 지금 행정통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인구가 이렇게 없고 자립할 수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리에 관련한 통합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살펴보니까 공주시에 행정리 통합이 작년에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 통합이 어렵지 않은데요. 행정리 통합을 할 때는 첫 번째 기능적으로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 점진적으로 행정리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마을 연합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 개 더 이야기를 좀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이것에 관련한 조례에 관련해서 발의한 부분입니다. 무거주와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을 하고 이 마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철수를 하고 단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조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 연구를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농촌 마을 만들기라는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무거주와 마을이 그 정책을 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무거주와 마을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무거주와 마을이 단지 소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농촌활력과가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본 연구가 참 연구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세하게 시간 부족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행정리에 관련한 통합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함께 고민을 하는 이런 연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